상관관계랑 인과관계, 이거 정말 헷갈리잖아요. 근데 만약에 원인과 결과를 한눈에 보여주는 그런 지도가 있다면 어떨까요?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지도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. 이름은 좀 어려워요. 유향 비순환 그래프, 줄여서 DAG라고 부르는데요. 이름만 그렇지 알고 보면 데이터 속에 숨어 있는 진짜 원인을 찾아내는 아주 직관적인 도구거든요. 자, 그럼 같이 한번 그 지도를 펼쳐볼까요? 자, 시작부터 좀 도발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.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싶은 질문일 텐데요. 흡연이 특정 아기들한테는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?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?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나갈 미스터리의 가장 중요한 실마리입니다.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. 실제로 1970년대의 한 연구에서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. 저체중으로 태어난 아기들만 딱 놓고 봤더니 놀랍게도 엄마가 흡연을 한 아기들의 사망률이 오히려 더 낮은 거예요. 이게 바로 저체중 출생의 역설이라고 불리는 건데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을 정말 혼란에 빠뜨렸죠. 아니, 데이터가 우리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? 바로 이런 지점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있어요. 데이터는 그냥 숫자일 뿐이지 스스로 진실을 말해주진 않거든요. 우리는 데이터만 볼 게 아니라 이 데이터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? 그러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먼저 정리해야 해요. 바로 그 생각을 눈에 보이게 그려주는 지도가 필요한 겁니다. 그리고 그 지도가 바로 이겁니다. DAG, 유향 비순환 그래프. 아까 이름이 어렵다고 했죠? 근데 본질은 정말 간단해요. DAG는 그냥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게 저것의 원인이겠지? 하고 생각하는 그 관계들을 그림으로 옮겨놓은 거예요. 말 그대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우리 생각의 지도인 셈이죠. 이 지도를 그리는 데 필요한 재료는 딱 세 가지뿐이에요. 첫째, 변수를 나타내는 동그라미, 노드가 있고요. 둘째, 원인에서 결과로 가는 화살표가 있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이게 제일 중요한데 바로 없는 화살표입니다. 왜냐하면 화살표가 없다는 건 이거랑 저거는 직접적인 원인-결과 관계가 절대 아니야 라고 아주 강하게 주장하는 거거든요. 이 보이지 않는 선언에 엄청난 정보가 담겨 있는 경우가 많아요. 자, 그럼 이제 진짜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. 두 가지가 서로 관련이 있어 보일 때 그 이유는 딱 세 가지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. 첫째, 진짜로 하나가 다른 하나의 원인인 경우. 둘째, 둘 다에게 영향을 주는 어떤 공통의 원인이 있는 경우. 그리고 마지막으로 둘 다가 어떤 공통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우입니다. 여기서 아주 중요하고 솔직히 좀 헷갈릴 수 있는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. 바로 충돌 변수, 영어로는 컬라이더라고 하는데요. 말 그대로 두 개의 화살표가 하나의 지점에서 딱 하고 충돌하는 모양이에요. 그러니까 여러 원인이 하나의 공통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. 그리고 바로 이 녀석, 이 충돌 변수가 아까 그 역설의 모든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. 자, 이 그림이 DAG가 왜 그렇게 강력한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건데요. 한번 보세요. 왼쪽은 교란이라고 부르는 상황이에요. C라는 공통 원인 하나가 A와 B 둘 다에 영향을 주죠. 화살표가 C에서 밖으로 뻗어나가잖아요. 이럴 땐 이 가짜 연결을 없애려면 공통 원인인 C를 통제, 즉 고려해줘야 해요. 그런데 오른쪽은 완전히 반대입니다. 선택 편향이라고 하는데 이건 A와 B라는 두 원인이 C라는 하나의 공통 결과를 만들죠. 바로 이게 충돌 변수 구조예요. 화살표가 C로 모여들잖아요. 이때는요, 절대로 C를 통제하면 안 돼요. 그걸 건드리는 순간 원래는 아무 상관없던 A와 B 사이에 뜬금없는 연결고리가 생겨버리거든요. 구조도 해결책도 완전히 정반대인 거죠. 정말 신기하죠? 이 충돌 변수라는 게 아직 좀 헷갈리시죠? 괜찮아요. 그래서 아주 기가 막힌 예시가 있습니다. 인과 추론 등양의 거장 주디아 펄이 만든 스프링클러 예시인데요.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우리 집 마당에 스프링클러가 있는데 이게 그냥 완전 제멋대로 무작위 타이머로 돌아난다고 쳐요. 원래 하늘에서 비가 오는 거랑 우리 집 스프링클러가 켜지는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겠죠? 완전히 별개의 사건이에요. 자,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마당을 딱 봤는데 잔디가 축축하게 젖어 있는 거예요. 근데 창밖을 보니까 비는 한 방울도 안 와요. 자, 이때 여러분 머릿속에선 어떤 생각이 번쩍 스쳐 지나갈까요? 그렇죠. 바로 스프링클러가 켜졌었구나 하고 확신하게 되잖아요.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.
원래는 전혀 상관없던 비가 오는지와 스프링클러가 켜졌는지라는 두 정보가 잔디가 젖었다는 공통의 결과를 알고 나니까 갑자기 서로 연결돼 버린 거예요. 이게 바로 충돌 변수를 건드렸을 때 일어나는 마법이자 동시에 아주 위험한 함정입니다. 자, 이제 이 스프링클러의 교훈을 딱 가지고 우리가 처음 마주했던 그 미스터리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. 저체중 출생의 역설을 DAG 지도로 그리면 바로 이렇게 돼요. 엄마의 흡연도 저체중 출생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또 흡연 말고 다른 선천적 결함 같은 요인도 저체중 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죠. 화살표 두 개가 저체중 출생이라는 한 점으로 모이는 거 보이세요? 맞습니다. 여기서의 충돌 변수는 바로 저체중 출생 그 자체였던 거예요. 그럼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죠. 그 연구가 왜 그런 이상한 결과를 냈을까요? 연구자들이 저체중으로 태어난 아기들만 골라서 분석했기 때문이에요. 이 행동이 뭐랑 똑같냐면요. 아까 스프링클러 예시에서 우리가 잔디가 젖어있네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과 정확히 똑같은 겁니다. 즉, 자신들도 모르게 저체중 출생이라는 충돌 변수를 건드려버린 거죠. 그 순간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던 흡연과 사망률 사이의 가짜 통계적 연결고리가 딱 열리면서 마치 흡연이 아기를 살리는 것 같은 말도 안 되는 착시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역설 하나를 풀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에요. 더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거죠. DAG는 우리가 무심코 머릿속에 가지고 있던 가정들을 눈에 보이게 꺼내주는 정말 강력한 도구라는 거.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의 지도를 가지고 이 데이터를 보고 있는지 명확하게 그려보면 방금 봤던 것 같은 치명적인 실수를 미리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. 이 분야의 전문가인 펠릭스 엘버트가 한 말이 정말 와닿는데요.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. 대주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우리가 가진 문제 있는 가정들을 고통스러울 정도로 명백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다. 정말 그렇죠? 내가 얼마나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그냥 딱 보여주는 거예요. 자, 이제 여러분은 충돌 변수라는 새로운 렌즈를 갖게 되셨습니다. 이 렌즈를 끼고 우리가 매일 보는 세상을 한번 다시 들여다보면 어떨까요? 예를 들어 성공한 사람들만 골라서 인터뷰한 기사라든지 명문대에 합격한 학생들만의 공부 비법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회사에서 매일 보는 그 실적 데이터까지도요. 어쩌면 그 데이터들 속에도 우리의 판단을 교묘하게 왜곡하는 어떤 숨겨진 충돌 변수가 도사리고 있지는 않을까요?